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45번째 이야기. 실제 상황 진돗개 둘. 1. 대침투 작전과 긴장된 생활. 군인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 생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상황이 발발하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은 항상 인원 점검을 하고 자리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등병 때는 PX를 가거나 세탁 등으로 좀 긴 시간 내무반을 떠날 때에도 선임병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언제 어디서든지 명령이 하달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대 내무반장은 소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중대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의 주번하사는 중대 내의 인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점호 시간에는 가장 먼저 인원 보고를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 출장 출발 전과 교육장 도착해서 그리고 학과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과 자대에 도착해서도 반드시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휴일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종교행사 등에 참가를 하더라도 분대장에게 행선지를 알려주고 주번하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인원 파악을 하고 병력을 통제하는 것은 군무이탈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고 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긴장하며 생활해야 했고 명령에 민감하게 대응할 정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 통제를 하고 부대원들이 긴장하며 생활한다고 해서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상이 전파되면 군장을 꾸리고 실탄과 식량을 수령하여 출동 준비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분대 기조를 운용합니다. 비상 상황이 전파되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실탄을 적재한 차량을 대기시키고 병력은 무장을 갖춘 채 생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982년에 접어들면서는 5분대 기조를 후속하여 작전을 지원할 기동타격대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동타격대는 5분대 기조처럼 출동 준비를 갖추고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인원 통제를 강화했고 대침투 작전용 군장을 꾸려서 출동 시간을 단축할 준비를 갖추고 생활했습니다. 5분대 기조나 기동타격대 임무를 맡지 않은 중대는 다소나마 여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방에 있는 향토사단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겠지만 철책선을 지키는 전투사단들은 언제 적의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촉각을 세우고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전투사단의 배후에 있는 우리 같은 교육사단들은 직접적으로 접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사단같이 긴장하며 적의 도발을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철책이 뚫리거나 해상을 통해 무장공비나 간첩이 난파된다든지 남쪽에서 활약하는 간첩들이 접선을 위해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것 등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면 즉각 진돗개 비상이 발령되고 우리들은 대침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양구는 분단의 땅입니다. 즉 휴전선으로 양구군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중에는 친척 일부가 북쪽에 남아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민지원 등을 나가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미처 데리고 내려오지 못한 형제와 친척들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양구는 수복지역입니다. 6.25 사변 이전에는
38도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 중에 수복되어 우리나라로 편입된 땅이기 때문에 80년대 당시만 해도 양구에는 김일성 치하에서 5년 동안 살았던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국군이날 행사 연습 때 사단항공대 넘어 안대리 마을에서 만난 어르신께 김일성 치하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구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충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민들은 반공방첩 정신이 투철했고 이에 따라 신고 정신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행동거지가 이상한 사람만 나타나면 가차없이 신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간첩 식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라던가 바지가 이슬에 젖어 있는 사람, 낯모르는 사람이 동네를 물어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서성이고 배회만 해도 신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진짜 간첩으로 밝혀지면 당시 최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주는 것도 여차하면 신고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 거금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군부대가 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군부대로 이첩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침투 작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양구는 군사시설이 많고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1982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은 학과 출장을 하여 수색정찰 교육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다시 집합하여 교장으로 이동하는데 급히 복귀하라는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는 긴급 상황이 무엇일까 긴장하며 급히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중대로 돌아오니 진돗개 둘 비상이 발령되었는데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출동해야 하니 실탄 수령조는 병기과에 가서 실탄을 수령하고 식량 수령조는 주방에 가서 건빵을 수령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즉시 돌격군장을 꾸려 집합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상황 대침투 작전이라는 말에 모든 부대원들은 긴장했고 웃거나 떠드는 소리 없이 신속하게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선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1979년 대암산 대침투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